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식품화학의 첫 시간, 식품의 일반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식품위생학을 끝나고 식품화학으로 드디어 넘어왔어요. 식품화학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는 학문이냐면은 식품위생학이라는 것이 식품에서 어떠한 위해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배우는 학문이었다면, 식품화학은 식품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엔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식품 성분들이 우리가 그냥 바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조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가열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는 중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식품 내부의 성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식품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화학은 식품 내부의 성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었다면, 넘어가서 생화학은 그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하였을 때 내 체내에서는 얘네들이 어떠한 영향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생화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화학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체내에서 섭취했을 때 얘네를 반응을 보는 생화학은 좀 제일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학문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래서 생화학을, 식품학을 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얘네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얘네가 그렇게 왜 어떻게 돼서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좀 원리를 보고 넘어가신다면은 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생화학도 비교적 쉽게, 그래도 남들보다 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식품화학을 좀 더 꼼꼼히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식품화학을 보고 나서 내가 시간이 좀 있다면은 생화학으로 넘어가서 생화학을 쭉 한번 보는 거, 그걸 보다 보면은 그래도 덜 어렵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식품화학의 첫 시간, 식품의 일반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의 일반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식품의 일반 성분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죠? 수분이죠. 사람의 몸에도 한 7,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그렇지만 식품에서는 더 많은 비율로 수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딱 봐도 얘는 진짜 수분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과일, 사과, 방울토마토, 바나나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거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이건 진짜 수분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곡류, 쌀, 보리, 홉, 아니면은 뭐 구근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만 봐도 제 수분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아이들에서도 한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식품에 그렇게 많다는 수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 식품 내의 수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시는 또르륵 흘려버리는 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식품 성분에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러한 수분들이 그럼 어떠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있겠죠. 탄수화물은 뭘까요? 당류 라고 말을 하죠. 어떤 거 주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주식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 영양 섭취표 보면은 제한을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루에 탄수화물은 5만큼 먹고 단백질은 3만큼 먹고 막 이렇게 지방은 1만큼 먹어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거기에 가장 많이 하루에 섭취하라고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럼 그 탄수화물은 바로 뭐다? 우리 내부에, 신체 내에 들어와서 뭘로 작용하는 거?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것들, 사람의 몸에서 칼로리를 내주는 것들, 그리고 몸을 굴러가게 하는 힘을 내주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뭘까요? 식품에서도 가장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우리 막 어떨 때 많이 먹어요? 뭐 근육 만드는 사람들
할 때 맨날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하고 그러죠. 단백질 보충제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다는 거 뭐예요? 단백질을 어떤 거다 내 몸에 들어와서 체내를 구성하는 체내 여러 가지 이런 세포벽이나 아니면은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에 뭐다? 구성 성분이다. 성분이고요. 자, 단백질 하시면은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뭐다? 체내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뭘까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얘네가 없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라고 막 필수 아미노산, 이거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게 바로 뭐다? 이 체내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자 에너지원만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체내를 구성한 성분이고 체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성분이기 때문에 꼭 섭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 그 다음에 지방 지질이라고 봅시다. 지질은 바로 뭘까요? 이것 또한 뭐다? 자, 우리 세포벽을 구성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세포벽을 구성하는 거? 요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나 뭐다? 체내 구성 성분이고요. 얘네는 자,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얘네는 몇 칼로리씩 내죠? 4kcal, 4kcal 내는데 지방은 뭐예요? 9kcal를 내요.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사람의 체내를 구성하고 있고 고칼로리를 내는 이러한 식품의 구성 성분을 우리는 지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있죠? 무기질이랑 비타민이 있어요. 무기질 비타민은 미량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미량 영양소라는 거는 미량이에요. 얘네들은 어때요? 우리 하루에 그거 있죠? 제한하는 뭐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이상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한을 하는 게 있는데, 자, 미량 영양소, 부기질은 비타민은 그렇게 제한하진 않지만 우리 건강보조식품 보시면은 하루에 얘네는 얼마 이상 섭취를 해야 돼요 라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영양학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얘네는 소량 필요하지만 내 몸을 구성하고 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미량 영양소, 무기질과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부터 볼까요? 가장 많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에서부터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 첫 번째 물 분자의 구조 나오네요. 물 분자 우리 제일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요? 물 분자는 H2O로 구성되어 있대요. H2O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자, 제가 산소라고 봐요.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H, O, H 이렇게. 자, 여기 넘어가서 보시면은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평면은 360도입니다. 제가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 두 개와 결합을 하고 싶을 때 내가 180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산소와 수소는 평면에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104도를 이루고 있대. 어떻게 된대요? 얘네가 점점 전 계속 산소예요. 얘네가 수소예요. 수소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104도의 간격을 두 개가 서로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어때요? 내가 평면에 안정적으로 누워있을 때랑 우리 집에서 누워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편합니까? 아니면 다리 이렇게 들고 네 다리 들고 두 손 두 팔 이렇게 들고 있을 때가 편합니까?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안정적이지만 얘는 어때요? 불안전해요. 그거 바로 뭐다? 극성이 있어요. 쌍극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돼요. 자, H2O 얘네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H2O의 구성을 보시려면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에 대해서 잠깐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 우리 존재하는 이제 원자들의 구조를 나타낸 거죠. 처음에 뭐 있죠?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헬, 리베, 붕, 탄, 질, 산,
네, 이런 식으로 외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도 맨날 수헬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하면서 외웠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고 볼게요. 여기 가로가 어떻게 되죠? 1족, 2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줄에 있는 원자들끼리는 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같은 원자의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원자들 주변으로 수소로 볼게요. 원자들 주변으로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전자가 내 주변의 껍데기가 꽉 차 있어야지 안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는, 근데 이런 특징이 있죠. 같은 주기끼리는 어떻다? 같은 원자과 껍질이 동일한 구성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1주기는 바로 어떻다? 원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안정감을 가지고요. 2주기는 보면은 전자가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원자들은 어때요? 서로 안정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이 수소와 헬륨이라면은 2개의 전자를 가지고 나는 안정되게 딱 구성하고 있고 싶어 하고, 이 2주기 애들은 어때요? 나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 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때요? 다 불안한 상태보다 안정된 상태로 있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수소는 어때요? 2개의 전자를 가지면 안정되는 이러한 껍질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자, 여기서 봅시다.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보면은 2개를 가지면은 안정된 껍질 하나와 8개를 채우면은 안정되는 껍질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원자 번호 기억하시죠?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기억을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전자의 개수가 한 개, 여기는 주기와 족이라고 말할 때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같은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수소와 리튬은 어떻다? 똑같은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개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나트륨은 어때요? 2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붕산은 3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는 몇 개예요? 6개를 가지고 있는 체외각 껍질에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겠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다시 우리는 산소 H2O의 구조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수소 하나는 껍질에 여기는 하나가 자리가 비어있고 여기는 하나의 전자만 가지고 있는 애예요. 이런 애가 2개가 있대요.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하나만 차 있는 애. 자, 그런데 산소는 어때요? 산소 주변에는 전자가 6개가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는 8개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전자가 어때요? 2자리가 비어요.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 2개가 만나서 얘도 안정되고 싶고 나도 안정되고 싶어. 그럼 우리 셋이 합치면은 서로의 껍질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얘는 어때요? 여기 전자 하나 있어.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도 전자가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고 한다면은, 자, 얘네가 산소에 갖다 다시 붙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은, 자, 산소 주변에 산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가 6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아이고. 산소 주변에 산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가 6개가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 수소가 하나 결합을 하고 싶대요. 근데 얘 수소가 나도 전자를 하나 내놓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수소도 나도 그럼 전자를 하나 내놓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얘는 8개의 전자 껍질을 만족시켰으니까 안정됐습니다. 얘도 어때요? 얘는 그럼 난 2개만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래. 나도 너랑 2개만 공유하고 있을래 라고 해서 요렇게 서로 H 2개와 산소가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이루는 구조가 바로
산소의 H2O 물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수소와 산소가 그래서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뭐 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죠.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우리 그래서 공유하고 있다.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결합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물은 보면 어때요? 서로 우리가 물컵에 있는 물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표면 장력이 있죠. 물을 떨어지면 걔네가 팍 퍼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건 바로 뭐다? 이런 산소들이 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들이 여러 개 물에 떠다니면서 또 H2O가 있습니다. 여기도 H2O가 있고요. 여기도 H2O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수소가 주변에 있는 극성이 큰 산소들과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린 또 뭐라 그런다? 수소 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소 결합. 수소가 극성이 큰 원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루고 있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비교를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고 같이 있는 결합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냥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는 결합이에요. 그러면은 수소결합과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공유 결합 중에서 어떤 결합의 크기가 더 셀까요? 어떤 결합의 힘이 더 셀까요? 당연히 내가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과의 힘이 더 세겠죠. 그게 바로 뭐다? 그래서 결합 간의 힘은 공유결합에서 더 끈끈하게 있고 수소결합은 금방 분리시킬 수 있는 결합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뒤에서 쭉 요거 필요하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 두 개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 결합 형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극성인 물 분자는 인접한 물 분자와 서로 뭘 한대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하다? 공유 결합의 힘이 더 세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액체로 유지되고 100도씨에 끓는 점, 0도씨에 어는 점, 이거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